TBC 클리닉 건강 365주치 허경재 비뇨기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요로 결석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뵈요.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네. 바쁘게 환자분들도 많이 작년보다 많이 오신 것 같고 해서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를 찾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요로결석 환자,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요로결석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이 노령층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노인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오늘 말씀드릴 신장암 환자분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T 검사상에서 신장암이 의심이 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콩팥이라 불리는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신장에 암이 생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각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암은 불행하게도 초기 증상이 없다는 사실. 옆구리 통증, 혈뇨, 체중이 감소하면 반드시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신장암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혈액 투석으로 특히 비만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비만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장암은 60대에서 70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엔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신장암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최근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암도 많이 완치가 되고 치료도 잘 되고 있는데요. 신장암은 최근 새롭게 발병하는 암 가운데서 2% 이상을 차지하고 또 10대 암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2020년에 발표된 국가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24만 3천여 명 중에 총 암 환자 중에 신장암이 5,456건으로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이게 통계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네요. 근데 10대 암 중에 저는 신장암이 포함되는지 몰랐거든요. 저도요. 근데 과장님 왜 신장암이 새롭게 발병하는 신규 암인지 궁금한데요. 새롭게 발병하는 암이라기보다 예전부터 있어 왔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발병률이 그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원인으로는 아마 신장암에 이따가 말씀드릴 신장암의 원인에서 그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신장암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구적인 식습관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육류를 많이 드신다든지 혹은 비만이라든지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장암의 발병률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장인 거 맞죠? 네.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네,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 신장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신장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는데요. 제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여과를 시키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 몸의 혈액과 체액의 전해질이나 산성, 염기성 간의 조절을 한다든지 우리 몸 안에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혈압 조절 기능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성분의 물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뼈의 건강을 돕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 네. 아주 우리 신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위인데 그런데 이제 신장암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 건지 그 신장에 어떤 종양이 생기면 모두 암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건가요? 신장 실질에 종양이 생기는 신장암이 있고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신우와 요관에 요로상피암이 생기는 신우요관암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자, 즉 신장 실질에 생기는 종양인 신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신장에 이렇게 종양이 생기는 거, 네. 신장이 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갑자기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장암의 원인은 흡연, 즉 담배 피는 것,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비만, 그리고 지나친 고기라든지 좀 태운 고기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큰 위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 고혈압, 비만 사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중에서 다 안 좋겠지만 그 더 위험한 위험 인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위험 인자는 흡연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하. 저 신장암 환자분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이 안 피는 보다 발생 위험도가 1.5에서 2.5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장암 발병 환자의 18%는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기라든지 육류 섭취하는 중에서 고기를 심하게 태운다든지 많이 구워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 때문에 신장암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어떡하죠? 저 어제 저녁에도 고기 살짝 태워가지고 일부러 살짝 그렇게 먹거든요. 그게 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그쵸? 말씀 들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살짝 덜 익혀서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조금 정도는 괜찮죠? 조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표정은 별로 안 괜찮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그냥 건너서 듣기로는 갑자기 소변 보는 일이 뭐 불편해진다거나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면은 콩팥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던데 이건 저는 이제 그냥 들은 거고요. 실제로도 뭐 증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요? 말씀하신 그런 증상은 아마 신장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랑 신장암의 증상이랑은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신장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우리 피부가 좀 가렵다든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의 체내 혈액순환이라든지 순환이 잘 안 돼서 몸에 수분이 쌓이기 때문에 혹은 팔, 다리가 붓는다든지 눈 주위가 붓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소변을 보실 때 소변에 좀 거품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무래도 소변에 단백질이 검출되어 가지고 소변이 좀 뿌옇게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이 신장의 기능이 나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겠고 신장암의 증상으로는 보통 초기에는 거의 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좀 신장암이 좀 진행을 했다거나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 혹은 옆구리나 배 쪽에 혹이 만져지는 그런 증상이라든지 옆구리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군요. 예. 그런 경우가 그런데, 네, 네네. 있습니다. 근데 신장암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발병률이 더 높다고 하던데 네. 왜 그럴까요? 그 흡연 인구가 남자들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말씀드린 아까 2018년도에 생긴 5,450여 건 중에 신장암 환자분들 중에 남성분이 3,800여 건 그리고 여성 환자분이 1,650건 정도로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담배를 많이 남성분들이 더 피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네. 네.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좀 담배를 피는 경우도 많아지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식습관이 아무래도 회식을 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고기도 많이 드시고 좀 태운 고기 또 많이 드시고 아무래도 비만도 좀 더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식생활과도 밀접하네요. 그렇습니다. 태운 고기 드시지 마시고 네.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혈뇨 증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방광암일 경우에도 생기잖아요. 네. 신장암과는 어떻게 구분이 잘 되나요? 방광암의 경우에도 혈뇨가 생길 수 있고 신장암의 경우에도 좀 진행이 됐을 때 혈뇨가 생길 수 있는데 단순히 혈뇨가 있다고 해서 방광암이랑 신장암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방광암의 경우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서 아무래도 방광 쪽이니까 소변이 좀 자주
보고 싶다든지 좀 찌릿하다든지 하는 그런 자극 증상도 같이 생길 수 있고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뇨 이외에도 말씀드린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혹임 옆구리나 배 쪽에 만져지다든지 하는 증상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기본 뭐 피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를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무엇보다 CT나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콩팥에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자각 증상이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뚜렷한 편인가요?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아무래도 신장암의 경우에는 초기의 경우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좀 진행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혈뇨라든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 신장암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든지 하는 환자분들 중에 처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요새는 워낙에 건강검진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CT나 초음파에서 우연히 콩팥에 혹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신장암이 의심이 되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냥 이제 원래 유난히 좀 콩팥이 안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심해지면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안 좋으셔서 신장 이식을 받는다거나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환자분들에 비해서 신장암이라든지 신장 종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다낭신이라고 콩팥에 여러 물혹이 아주 여러 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신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양성 신장 종양 예를 들어 뭐 혈관 근육 지방종이라든지 다른 신장 종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양이 발생하는 위험도도 정상 신장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신장암으로 의심이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지 단순히 뭐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 이런 것만으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시행하시게 되는데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당이 있는지 케톤이라든지 혹은 백혈구, 적혈구 세포 같은 염증 세포가 있는지 피가 섞여 나오는 게 있는지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백혈구 수치 그리고 헤모글로빈과 같은 빈혈 수치, 혈소판 수치 그리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성구라든지 임파구 수치 등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시는데 그 검사들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신장에 종양이 있는지 CT나 복부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종양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특히나 CT를 찍으실 때 보통 저희가 조영제 주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 혈관에 라인을 하나 잡아가지고 조영제라는 약물을 쏴서 그 콩팥 종양이 있는 부위에 종양이 머금고 있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으로 조영제가 머금어서 그 혈관 종양 부위가 조영이 되는지가 CT에서 가장 신장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소견이기 때문에 그 CT 소견이 신장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혹시 이 복부에 혹이 만져진다면 그게 어느 정도 단계인지 궁금하고요. 단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 다르겠죠? 네, 신장암의 기수가 있는데요. 1기에서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기와 2기는 신장암의 크기,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고 1기는 7cm 이하일 때 1기라고 하고 2기는 신장 종양의 크기가 7cm 이상일 때를 2기라고 합니다. 3기는 콩팥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근막이 있는데 제로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로타 근막이라고 하고 3기의 경우에는 신장 종양이 신장 정맥이라든지 동맥과 같은 큰 혈관을 침범했을 때 3기라고 하고요. 4기는 그 제로타 근막을 넘어서서 근막까지 전이가 있다든지 혹은 다른 임파선으로 전이가 있을 때 4기라고 얘기하고 보통 혹이 만져지는 경우일 경우에는 보통 1, 2기와 같은 초기에는 대부분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 3, 4기라든지 좀 진행이 됐을 때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에 그럴 정도로 증상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초기에 영상검사에서 혹이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나마 빨리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네. 좀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장님, 신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한쪽 신장에 암이 오면 혹시 반대편 신장에도 암이 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논문이랑 자료를 찾아봤는데 최근에 한 20년 전에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한 2,5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쪽 신장에 암이 종양이 생겨서 수술했는 환자를 대상으로 반대쪽에 종양이 재발했는 경우가 한 28명, 그러니까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2,500명 환자분 중에 28명 정도니까 한 1.2%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네. 적은 숫자네요. 네. 아니 무엇보다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치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장암이 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어려운 편인지 아니면 좀 비교적 쉬운 편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신장암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절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암이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에 좀 잘 듣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발견이 됐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좀 고주파를 이용한 고주파 냉동 치료라든지 고주파 열 에너지를 통해서 종양을 태워 없앤다든지 냉동 치료를 통해 가지고 종양을 얼려서 없애는 치료도 있는데 그런 치료는 보통 만약 환자가 많이 고령이시라거나 내과적 질환이 좀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협심증 등이 심해서 마취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 그런 고주파라든지 냉동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암을 수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신장암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까? 크게 부분절제술과 근치적 신절제술이 있는데요. 네. 부분절제술이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종양 콩팥에 초기에 종양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종양이 있는 부위만 저렇게 도려낸 부위를 봉합하고 마무리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을 절제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콩팥이 저희 신정맥이라 큰 혈관으로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다 들어왔다가 걸러져서 나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자르고 나서 피가 출혈이라든지 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부위를 봉합을 꼭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개괄적인 치료 방법은 저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근치적 절제술은 콩팥 한쪽을 다 떼내는 것이 되겠죠. 요즘 보니까 뭐 복강경 수술도 있고 뭐 로봇 수술도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환자가 그냥 저는 로봇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통 부분절제술을 할지 근치적 수술을 할지는 집도의가 CT나 영상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종양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종양의 크기가 크다거나 하는 혹은 종양의 크기가 좀 까다로운 위치, 즉 콩팥 정맥이라든지 동맥 부위에 부근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숙련된 집도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해서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좀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강경을 할지 로봇을 할지는 아무래도 환자분이랑 의료진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부분절제술의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면도 복강경 수술의 요령은 두 가지 수술 다 비슷하긴 한데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집도의가 저기 로봇을 조종하는 데크에서 화면을 보면서 두 팔로 조정을 하고 로봇 기구가 연결된 로봇 기구가 수술을 하는 것인데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절 쓰는 팔이 아무래도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양을 절제하고 나서 그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데 아무래도 용이하고 좀 더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과 의료진들이 로봇 수술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이 아무래도 아직 복강경 수술보다는 좀 비용이 좀 비싼 편이라 가지고 환자분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환자분들과 의료진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부분 절제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신장의 일부를 떼어내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재기능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건가요? 전혀 무리가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나면 그래도 신장 실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장 조직이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좀 더 유지되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종양을 떼내고 나면 그 남아있는 콩팥 조직이 일을 하는 로딩의 양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년이 지날수록 좀 더 신부전이라든지 신기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제 신장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그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좀 완치됐다고 판정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장기로 이렇게 좀 전이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저희가 재발 없이 보는 기간은 5년으로 보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5년 동안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라든지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뭐 거의 완치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재발이 또 되는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1에서 2년 정도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때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재발을 했다든지 하면 추가적인 수술이라든지 뭐 다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요. 최근에 이 신장암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도입한 연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머신러닝 같은 테마들이 핫해져 가지고 그거를 의료 쪽에도 의료 기술에도 도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요. 제가 있던 서울에 있던 병원에서도 신장암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영상이라든지 병리 자료를 빅데이터 축적되어 있는 병원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어떤 CT라든지 영상을 분석해서 그 신장 조직의 병리라든지 어떤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병리가 어떤 병리 조직이 예상이 된다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병리 조직을 예측한다든지 앞으로 환자분의 치료 방침이라든지 수술 후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뭐 매일매일 뭐 눈 뜨면 또 발전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사실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신장암을 예방하려면 위험 요인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뭐 비만, 네. 흡연 이런 것만 좀 제거하면 예방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흡연이 제일 안 좋은 위험 인자니까 담배를 만약에 피고 있으시다면 끊으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다음에 비만도 말씀을 드릴 텐데 비만은 신장암이 발병하기 전에는 아마 비만이 있을 때 신장암의 발병의 위험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신장암이 발병한 다음에 신장암으로 수술했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약간 비만이신 분들이 정상 체중이신 환자들보다 약간 재발 없이 지내는 생존 기간이라든지 전체 생존율이라든지 하는 그 치료 성적이 좀 더 좋고 생존을 더 길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나친 비만은 안 좋겠죠. 네. 일단 신장암이 발병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뭐 살을 빼신다기보다 좀 적당량의 뭐 단백질도 섭취하시고 약간의 체중은 좀 유지하시는 게 신장암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나서 좀 더 재발이라든지 예후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물론 뭐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은 경우에는 너무 태우어서 드시지 말고 너무 고기라든지 육류를 너무 지나치게 드시지 말고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신장암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허경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